발을 한쪽 드는 거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갑자기 땅 냄새를 맡는 것도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진짜 급한 신호다.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는 신호도 있을까요? 되게 애들이 잘 하는 건데 보호자님들이 못 보시는 게 네. 어려운 강아지 키우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강아지 행동을 잘 알려주실 훈련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보호자 두보 반려견 아카데미 홍성민 훈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훈련사 또 유치원 아카데미 하고 계시는데 그 강아지들끼리 막 이렇게 놀고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싸우기도 하고 혹시 이 강아지들끼리는 서로 감정을 어떻게 알아요? 반려견들의 바디랭귀지, 몸이 보내는 언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걔들끼리는 하는 소통하는 게 언어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약 30여 가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뭐 좋다는 신호, 싫다는 신호, 피하고 싶다는 신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아이들이 상대방을 보면서 느낄 수 있고 없고가 나눠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강아지들이 이 신호를 알아채는 연습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네네. 왜요? 왜냐면 펫샵에서 온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펫샵에서 온 친구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강아지나 아니면 형제 강아지들이랑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었던 아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못 알아차리는 두 번째 이유는 보호자님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개입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게 좋은 거지만 되게 좋은 시그널이었을 때는 칭찬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말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상황에서 칭찬을 하는 경우, 좋은 상황에서 말리는 경우, 나와 얘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 때문에 얘가 다른 반려견의 사인을 읽을 시간 자체를 뺏기는 경우 어렸을 때 환경이랑도 연관이 꽤 있는 거죠? 정말 많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그 폴 세바스찬 그 친구는 3개월까지 다행스럽게도 엄마 강아지랑 형제 강아지들이랑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것까지 가냐면 다른 강아지를 가르치는 정도까지 갑니다. 정말요? 네네네. 임보하는 그 리트리버 걔가 작은 강아지에 처음에 되게 많이 반응했어요. 너무 좋아서 막 만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다가가고 하는데 이 작은 강아지가 싫대. 그러면 저희 폴이 가서 하지 마! 이러면서 딱 짖으면서 그 사이를 딱 막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네가 그 신호를 알아야지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가 올바른 대처 방법을 보면 얘들은 관찰학습을 통해서 그거를 배울 수가 있고 내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말렸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혹시 그 중에서는 자기 감정을 숨기는 강아지도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숨긴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부정적인 워딩이잖아요.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들이 좀 있죠. 내가 조금 화가 나도 참는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저 사람한테 악의적인 마음을 품었는데 되게 좋은 척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정을 숨기고 만들어내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숨기는 경우는 뭐냐면 조금 무기력해지거나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겁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숨겨지는 경우들은 많은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강아지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딱 알려주셨는데 사실 우리 보호자분들은 그게 좀 어려워요. 강아지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 보호자분들은 좀 어디를 어떻게 보면 된다라는 그런 힌트나 팁이 있을까요? 지금 딱 한 부위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부위를 보시면 감정들을 웬만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죠?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눈이에요, 눈. 눈을 보면은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눈? 깜짝이야. 뭐 하고 있니? 강아지의 행동학들이나 행동 언어에 대한 책을 보면 눈에 대한 얘기는 항상 빠지지가 않아요. 물론 꼬리, 뭐 헐떡임, 짖음의 정도,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가장 집중하는 게 눈이에요. 왜냐하면 눈은 거짓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보하고 있는 그 반려견은 산책을 나가면 동공이 확장돼서
눈이 뿌얘집니다. 흥분을 많이 하면 동공이 열리잖아요. 네, 눈이 커진다고 하죠. 네, 눈이 네. 커지는 거.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동공의 크기를 파악을 하면 얘가 진정되어 있나 아니면 얘가 흥분했나 그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흥분되어 있으면 동공의 크기를 좀 줄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 거거든요. 진짜 얘가 차분할 때 눈빛은 어떤 눈빛이지, 동공의 크기는 어떻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다가 산책 나가서 그와 같은 눈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산책할 때 얘는 저쪽 보고 있고 나는 여기 보고 있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어떻게 마주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중간중간 눈을 보게 하셔야 돼요. 산책할 때. 뭐 간식을 준다던가 이런 네. 식으로라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이제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타견이나 뭐 어떤 대상에 짖을 수 있잖아요. 네. 좋아서 짖을까 싫어서 짖을까 이것도 혹시 말씀하신 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짖는 그 상황 속에서 눈 마주치는 거는 되게 어렵죠. 짖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그 짖는 상황 속에서는 되게 어렵지만 짖기 전에는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시선을 거기다 고정하는 게 아니라 날 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눈으로 파악은 가능하죠. 그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돼야 돼요. 그거는 100%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좋고 나쁨을 파악하기에는 눈으로는 너무 순식간이고 상황적으로 이 아이가 그 짖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보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많아서 눈으로는 힘들어요. 다른 걸 좀 같이 봐야 되겠군요. 그쵸. 근육의 긴장도라든지 아하. 아니면 얘가 짖을 때 어떻게 짖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네, 네.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다면 우리 강아지가 스트레스 받을 때 네네네. 그때 행동을 딱 우리가 알아차리면 좋겠거든요. 네네. 트리드 루카스라는 그분이 계시는데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훈련사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쓰신 카밍 시그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네. 아, 저도 아시는 많이 거. 봤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눈이 안 좋은데 도수에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다가 내 눈에 딱 맞는 안경을 낀 것 같았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고래 눈이라고 하는 흰자가 보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애들이 잘 하는 건데 보호자님들이 못 보시는 게 네. 발을 한쪽 드는 거.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상황이 편한가 불편한가 이 정도는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지되는 거, 우리가 뭐 얼음땡 놀이 할 때 얼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술을 핥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술을 핥는다, 코를 핥는다, 공기를 핥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해요. 맞아요. 입맛 따시려고 입 정리하듯이 막 이렇게 입술을 전체를 핥는 건 아니고 달라요. 네, 한 방향만 이렇게 낼름낼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약간 긴장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땅 냄새를 맡는 것도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반응일 수 있습니다. 산책하다가 냄새 맡잖아요. 풀 냄새. 네, 그거랑 네, 좀 달라요? 달라요. 즐겁게 냄새를 맡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냄새를 맡다가 부르면 나를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불러도 왜 우리 소위 말하는 못 듣는 척 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못 듣는 거거든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볼 여력이 없는 거,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약간 사람으로 치면 딴청 피우는 거. 그쵸, 딱 그쵸.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네.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하품하는 거. 졸렸을 때 하품하는 건 당연히 졸려서 하는 건데, 교육을 하고 있고 간식이 여기 있는데 하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같은 결이네요. 네, 똑같아요. 병원 갔을 때 하품하는 건 졸려서 하품한다라고 보기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빗질하려고 딱 빛을 봤는데 갑자기 하품한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품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긴장했다. 입술을 핥는다 그래서 무조건 긴장했다. 이렇게 딱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거 하나를 봤을 때 하나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긴장했나 안 했나를 판단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시그널들이 두세 개가 연속해서 보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혹은 다른 것도 좋은데 이 신호는 진짜 급한 신호다. 진짜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는 신호도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꼬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 꼬리가 말려 들어가야 얘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네. 꼬리 안 말려 들어갔으니까 안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꼬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는요, 웬만한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리고 몸 떠는 거 있죠.
하르르르르 떠는 거. 맞아요. 네. 병원 가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같이 그래요. 그 병원 갈 때마다 걔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어차피 가야 되는 거. 네.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나 불안한 것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fear free 가정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시는 수의사님들도 그렇고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미용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장소가 되게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소아과 선생님들처럼 보면 돼요. 네. 주사도 막 요렇게 하다가 이렇게 빡 놓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그거 저 진짜 해요. 아, 그래요? 네. 강아지한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놀이하는 것 말고 네. 이 병원,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라면 일부러 거기에 용품을 사러 가는 거예요. 반려견 용품 파는 데가 많잖아요, 병원에서는. 같이 팔죠. 네, 대부분 같이 파시니까 들어가서 용품 사서 그 자리에서 뜯어갖고 간식 하나 주고 나오고, 이 공간들이 너무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여서 거기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더 친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좋게 한다면 개들은 그 공간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자분들 보시면서 우리 강아지가 이럴 때 이런 행동이구나,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모습을 하는구나, 네.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멍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